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그 재판의 공정성과 그리고 정치의 중립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게 되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는 듯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요, 오늘 18일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들은 주권자의 의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라며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갈수록 탄핵을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탄핵을 통해 함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민주공화정은 유지할 수 없다며 이것 때문에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동의를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고개를 들어 주권자의 뜻을 살필 때가 됐다면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세세한 사실이나 지나치게 좁은 논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한 이인재 전 의원은 현재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여론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계속 커져왔고 지금도 반대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압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당시 많은 국민들이 어지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비상계엄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었다. 신의 한 수였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관점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나무를 보았다면 이제는 숲을 보아야 한다. 그 숲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믿는다며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관이 8명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 탄핵은요, 6명이 이 찬성을 해야만이 인용을 합니다. 만약에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다면 역시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4대 4나 5대 3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더불당에서는 지금 5대 3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를 빨리 재판관에 임명해서 6대 3이 되면 인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더불당의 목표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늦었죠. 자, 여러분, 지금 헌재 재판은요, 어떤 공정성과 정확성, 투명성보다는 신속성에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변론 기일을 이미선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변호인단하고 상의도 없이 일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말입니다. 바로 이게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서 원래는 헌법재판소법에는 180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2심과 마지막 대법원 3심 재판 결정이 나기 전에 서둘러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문영배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밀약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불복하는, 즉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이제 밝혀지겠지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습니다. 에? 그러니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되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차, 오늘 9차였죠. 9차, 내일 모레가 10차인데요. 윤석열 측 변호인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상 위반이라고 합니다. 위반이죠. 검찰에서 조사한 걸로 헌재가 판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일 모레 그 경찰청장도 강제로 그 증언 때 쓰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진술 조서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대현 변호사는 그냥 퇴장했습니다. 자,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던 조대현 변호사가 헌재를 퇴장했겠습니까? 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원래 2시인데 1시간 딜레이 시켜서 3시부터 10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추후에 변론 기일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차로 끝난다면은 아마 3월 중에 3월 중순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들의 불복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